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유창호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밀리기만 하는 것도 무슨 일인가요? 그러게요. FOMC 지나고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딱히 호재도 없어서 그런지 이 지수가 정말 하염없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왜 이렇게 계속 팔아대는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 코스닥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강하게 탁 치고 올라가는 섹터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가 가진 종목들 이대로 갖고 있어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들 많이 드실 텐데 네. 확실한 진단 한마디 들어보셔야 정말 긴 연휴를 연휴답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단 오늘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실시간으로 저희는 상담해 드립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정말 와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나 했는데 오늘 또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이게 어렵다 정도로는 뭐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약간 좀 많이 지치게 만드는 상황에서 좌절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귀숙님께서도 아니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다 팔았는데 무슨 네. 종목을 진단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진단받으시면 돼요. 아니 특히 귀숙님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아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진짜 시장 상황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내릴 때는요 어차피 다 내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때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흐름이 정말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때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 정신 딱 부여잡고 이 종목을 정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만약에 장이 돌아서게 될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일지 아닐지 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별이 필요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랭킹쇼 진단도 도와드리고 랭킹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자 오늘 랭킹쇼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필승. 승. 네, 1089기는 누구예요 이거 모르겠는데. 자기랍니다. PD님 저희 담당 PD가 담당 1089기랍니다. 해병대예요. 그냥 육군 아니에요? 무슨 기수인지 모르겠지만 예.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예. 뭐 저희도 뭐 사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일단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지금 군가 불러요. 저희 귀에다 대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국군의 날 기념식 오늘 행사 뭐 뉴스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랭킹쇼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수익률 방어기원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계적인 특수부대 중 가장 빨리 창립된 곳은 어딜까요? 자, 뭐 익숙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특수부대 이름도 있고 아니 이건 어디야? 처음 들어봤네? 하는 그런 특수부대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은 뭐 UDT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렇죠. 네이비실. 네이비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하고 또 중국도 있다라는 걸 또 네. 새롭게 압니다. 사실 영국 SAS 요것도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네. 브라질, 중국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 낯설다 싶으시면 순위를 하위로 두시면 어떨까? 약간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오늘 뽑아온 사람입니다. 네, 오늘 너무 어렵게 가면은 여러분이 참여를 너무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낯선 거는 순위가 아래에 있다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승비님께서는 남자들은 재입대하는 꿈을 자주 꾼다. 이거 저는 올해만 해도 한 2번 정도 꾼 것 같아요. 갑자기 정말 주기적으로 꿉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집천장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가 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다시 보는 꿈. 수능 다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치는 꿈. 그리고 재입대. 그리고 항상 전산오류죠. 오 마이 갓.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산오류.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민님 왜 저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랭킹쇼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꼭 한 분 정도는 선정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 볼 텐데 네. 문제는 종목 진단이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타이밍에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늘 진짜 자기 어렵네요. 네. 동시 접속자 수가 유튜브에서 800명 언더로 확인되네요. 세상에 우리 랭킹쇼가 800명 미치라니. 저희 보통 1000명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해왔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와, 예. 정말 장이 이렇게나 어렵다는 점.
자,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와주실 첫 번째 전문가 먼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장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랭킹 주제, 특수부대 쪽으로 저희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은 혹시 어디 나오셨나요? 저는 포병이었습니다. 자주 포 타고 다녔어요. 와, 포병이면 강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빡센데 다녀오셨네요. 네, 저도 육군 출신입니다만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행정병 전. 자, 일단은 네. 저희 PD가 꿀전병이라고 저를 자꾸 놀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혹시 전문가님 생각에는 오늘 1위 어디인 것 같으세요? 네이비실이요. 네이비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가장 또 유명한 네.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래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따가 체크해보고 틀리면 틀렸다고 바로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자, 유튜브 바다꿈님의 종목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2차 전지가 주도를 했을 때 많이 네. 언급됐던 종목이죠. 많이 내려왔네요. 사마 알미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매수 가격이 11만 3,400원, 5% 비중이신데 네. 현재 10만 100원이죠. 사마 알미늄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고 다행히 뭐 비중은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알미늄이 높게 갔을 때는 이게 1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요. 고점 대비 상당히 밀려내려와 있죠. 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런지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질문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사마알미늄 어떨까요? 예, 먼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적당히 가다가 쉬었다 매물도 좀 소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너무 심하게 움직였던 그 후유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쪽도 포함이 될 거고요. 신재생에너지 쪽도 포함이 될 거고 걱정거리가 조금 하나 늘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죠. 허공에다 대고 악수를 하는가 하면 또 비행기 타러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이름을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공화당 대표들 나머지 싹 다 합친 것보다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데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9% 정도 트럼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이 법안으로 처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요. 대통령 행정명령, 요런 걸로 한 것들은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마알미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알박이라 그러죠. 알루미늄 박. 그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이 사마알미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초보다 지금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4만 원대 정도 그 아래에 있었죠. 근데 지금 10만 원이니까 2.5배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 전체적으로도 지지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설정해 놓고 이탈하면 일단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좀 답답하게 좀 껴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10만 6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9만 6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은 딱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 조금 찬찬히 기다려 보시고요. 자, 아래에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96,000원이란 가격대 122평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 가격대를 만약에 좀 이탈을 한다라면 이 사실 뭐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도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것들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삼알미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뭐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BPS라는 건 주당 순자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지만요. 위쪽으로는 이 10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면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상단은 106,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하단은 9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좀 이탈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 흐름상 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긴 하죠. 자, 그런데 다른 뭐 2차전지 대표주에 비하면 나쁘게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사마 알미늄 바닥꿈님의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고 네. 수급상으로도 참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다음에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미리 좀 선별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힘들 때 우리가 힘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같이 그래야지 수익 가니까요. 힘내시고요. 아니, 조금 전에 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1% 넘게 밀리더라고요. 와. 참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이라든지. 이 예. 타이밍에 이 정도 밀린다는 건 참 좀 어렵네요. 네. 자, 그래도 저희는 눌리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봉천동 우리 꿀주먹님께서 꿀주먹 강한 오셨군요. 아이디 꿀주먹. 예. 예. CS 윈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수익의 바람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CS 윈드를 보시면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멈춘 것 같아요. 거의 88,000원에서 오늘 또 저점을 더 기록해버리죠. 54,100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바닥인 건지 이제 사도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CS 윈드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 뭐 가격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CS 윈드가 조금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 생산 업체 블라트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조금 좀 야, 이거 왜 했지? 라는 그런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생겼었는데 요건 오스테드에서 이 블라트를 조금 인수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인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블라트라는 업체가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 지금 예전에 상강 MNT 같은 것도 이 블라트에 납품했던 그런 이력도 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돈 269억을 투자를 해서 지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싸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숨겨진 그런 부실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문도 좀 있었고요. 자, 그게 발단으로 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까 2차 전지 쪽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자, 지금 뭐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면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좋은 측면만 보려고 막 그러는데요.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은 뭐 그런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제가 하나솔루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때 뭐 기업 분할하면서 55,000원에서부터 지금 3만 원 좀 안 되는 가격까지 빠졌으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게 빠진 거죠. 신재생에너지 쪽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되면 이쪽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염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다행히,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매수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한 이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왔어요.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디 기댈 언덕 이 근처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지선 일봉 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7만 여기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5만 원이네요. 5만 1,6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2천 원 아래 구간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이 정도 좀 노리면서 매수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려면 추석 연휴는 조금 지나야 그런 가격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내일 만약에 급락해서 그 가격대 오면 이 5만 2천 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봉천동 꿀주먹님께서 올려주신 CS 윈드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 요거 바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뒤에 이상한 거 보이죠? 기괴한 친구들이 이러고 지금 떠다니고 있죠. 여기 뭐냐면 저기 토마토 우리 그룹에서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그렇죠. 네. 소통이라는 플랫폼. 네. 소통 앱이 있어요. 이거 그 하얀 바탕에 검정색 검은색으로 글씨로 소통 소통 써 있는데 네. 거기 들어오셔서 소통 플랫폼으로 오시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여기서 채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종목 진단 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에다가 저희가 그거 올려드렸네요. 요거 눌러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 메타버스가 뭔가라는 게 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겪어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이 어려워서 웃음 터질 일이 잘 없는데 보자마자 웃음이 약간 터지네요. 팔만 저렇게 돌아다니면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메타에서 미국 그 메타에서도 네.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저기는 약간 경쟁률은 적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자, 요 플랫폼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벌써 20분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랭킹 주제 하나 5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면 정답 맞춰 주시면 한 분 정도는 꼭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좋아요. 자, 5위 먼저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네, 중국의 설표 돌격대입니다. 낯서실 텐데 낯설만도 한 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랬군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그때 생긴 정도가 설표 돌격대였습니다. 이름도 참 뭔가 토속적인 뭔가 돌격대 약간 그런 중국 느낌. 느낌이에요. 중국 느낌인 것 같아. 한자로 뭔가 네 글자 이런 느낌일 것 같죠? 자, 이렇게 중국의 설표 돌격대가 일단 이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특수부대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낯선 게 밑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4위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정답. 안 이거 힌트 바로 드릴 거니까요. 외쳐주시면 그 중에서 한번 최대 저희가 담당 PD 졸라서 골라 달라고 해볼게요. 저희 4위 거의 공개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보도록 할 텐데 요거 방가루님의 종목입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이죠. 이노 시뮬레이션? 이게 7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상장했을 때 그날 45,000원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0원 초반이에요. 주가가 초반에 정말 상장하고 나서 말도 안 되게 밀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잠깐 올라가나 싶다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7% 올라가지만 13,520원. 매수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네. 비중이 30%입니다. 많으시네요. 이거 좀 낯선 종목. 언뜻 보니까 이 XR 관련된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딱 메타버스.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어쩐지 이쪽 언급이 요즘에 잘 안 되잖아요. 네. 약간 소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노 시뮬레이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금 갈 때 슬슬 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공모가가 15,000원이었었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뭐 좀 너무 높게 좀 시작했죠. 45,000원으로 출발했으니까요. 자,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글로벌 탑3 정도 수준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현실 세계하고 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율주행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XR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쪽이 주가에는 가장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유가 없었으면 좀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30일 날이죠. 9월 30일 그때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에서 그 새로 만든 저 이적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저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좀 바보같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아마 요거도 전시를 할 텐데 좀 더 똑똑한 뭐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AI 데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내일 정도까지 거래를 하게 되면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지금 정리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비중이 조금 높은 게 뭐 그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15,900원 정도 수준이다라면 뭐 그 정도까지는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뭐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여서 지금 이 22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지금 현재 16,2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거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위에 16,000원 위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비중이 좀 높으시니까 뭐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한 종목에 좀 이렇게 많이 실어 놓으면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16,000원 이상 정도에서 일단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들고 그럼 15% 정도가 남겠죠. 그 정도는 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뭐 절반만 16,000원 살짝 위에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면서 2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중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한 2만 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는 계속 소통이라는 앱 속에서의 메타버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진짜. 저희가 저 안에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떠다니면서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옛날에 주식시장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시 약간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가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합니다. 저 친구 누구예요? 멈추면 안 돼요? 정신없어. 약간 정서불안 저희 담당 PD 아닙니까? HD, ADHD 그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보이게끔 그렇습니다. 저렇게 저기가 꽉 차는 그날까지 잘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죠. 자, 소통 앱으로 들어오셔서 저 자리에서 종목 진단도 신청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여기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히읗 이님께서 네. 네, 종목은 좋네요. 알테오젠입니다. 어허. 84,000원에 사셨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84,000원? 84,000원 언제예요? 이거 2, 3년은 된 것 같은데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 3년 된 것 같아요. 어허. 예전에 한번 급등하면서 12만 6천원 뚫고 올라갔었을 때 네. 그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의 2배 가량 올랐다가 예. 오늘 하루 만에 24%를 뺍니다. 오 마이 갓. 지금 월봉으로는 와. 확실히 윗골이 달고 내려와 있는 양봉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네. 자, 알테오젠 장기 보유 중인데요. 6개월까지 더 보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올해까지 갖고 네네.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시는데 알아보죠. 전문가님, 알테오젠 최근에 막 움직이시니까 우리 시청의 마음도 같이 움직이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자, 뭐 위에서 좀 많이 이렇게 물려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아래 구간에서 지금 장대로 음선을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 관련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게 그쪽 신약 개발한 업체들 요런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형을 신약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10년 정도 있으면 이게 특허가 풀려서 뭐 복제약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제형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다시 좀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 계약이 체결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했는데 또 하나 급등한 이유는 머크사로 인수가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인수가 된다 만다 뭐 이거를 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머크사로 인수되는 부분이 진행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좀 많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하락은 장대 음선은 상당히 좀 아픕니다. 오후장에라도 이 종목이 좀 힘을 내줘서 7만 원대 정도라도 회복을 해준다라면요. 우리 시청자님 원하는 기간 내에 좀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매물 소화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쏟아지는데, 요건 공매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공매도 치는 사람들, 우리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치다가 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보력이라든가 자금력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공매도가 좀 이렇게 대규모로 나온다라면 조금 주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기간 안에 올라오려면 그 기간 안에 머크사로 인수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뉴스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머크사로 인수가 진행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죄송스럽게도 저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한참 기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유 의견은 말씀드리겠고요. 시원한 답을 지금 제가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머크사로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그 뉴스 플로우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통이라는 앱에서 신청을 해주신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높은 가격,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재필 전문가께서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는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종목 진단 마무리 짓고 나서 제가 살짝 실수가 터졌던 게, 네. 저분 미녀 PD. 자, 확대 좀 해주세요. 가보세요, 근처에. 이름이 미녀 PD인데, 아,
왜 대머리죠? 대머리에 선글라스. 이게 무슨 현실화 100%라고요? 미녀 PD한테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PD님. 정말 깜짝 놀랐네요. 실물 100%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기 대머리가 미녀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머리까지 다 해서 예쁜 거죠. 예. 자, 로켓 반송님께서 공연장 하셨는데 저희 소통 앱에서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합니다. 약간 주주총회 장소 같기도 하고. 네. 예. 어지러워. 잠깐만, 저희 그러면 잠깐 이 어지러운 거 접고. 아우, 빨리 랭킹 봐요. 아우, 랭킹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랭킹쇼 주제는요, 다음 세계적인 특수부대 중 가장 빨리 창립된 곳은 바로 이겁니다. 5위가 중국의 설표 돌격대였고요. 4위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돌격대 들어도 웃기네, 진짜. 자, 4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죠. 아이. 자, 브라질의 BOPE 1978년도에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의 특수부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 2, 3위는요, 참 유명한 곳들이죠. 그럼요. 미국을 대표하는 네이비시, 영국을 대표하는 SAS, 대한민국 대표 UDT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위는 과연 어딜까요? 요거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는 우리 김형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살펴드릴 종목은요, 역시 가장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맞아요. 오늘만큼은 진짜 랭킹쇼 정답 맞춰주시려는 분들 중에 꼭 한 분 선택해 드리겠다. 약속. 초보 투자자님, 맞습니다. 잘 맞춰주시죠. 네. 저 랭킹도. 초보 투자자님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안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초보 투자자님이 갖고 계신 종목이 제이스택이거든요. 매수가가 13,200원에 15%. 이거 상당히 좀 아픈 구간이죠. 10,0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률이 30%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 정도? 오늘 인도에서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1조 원 정도 수주 기대감으로 올렸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아이고. 현재는 1% 올리는데 그치고 있죠? 뒷심부족. 예. 아니, 이 정도 수주 기대감이면 대단히 많이 올라야 정상일 텐데. 그러니까 심리가 좀 많이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시간 투자 좀 하면 손실 안 보고 탈출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제이스택,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상당히 실망스럽게 윗꼬리 길게 답니다. 네.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지, 손실 안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이스택인데요. 지금 손실이 커졌습니다.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일단 원래 진행하던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인도 이제 이 카르나타카주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8년까지 10기가와트씩 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비 투자 규모가 10억 달러 수준이니까 작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8년까지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오늘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기대감으로 그대로 잘 작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 분야를 좀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021년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작년부터 그래도 다시 한번 실적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차전지 사업까지 확장을 해주니까 분명하게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는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제이스택의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000원 중반대에서 12,000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강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쏠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수급이 크게 들어갈 만큼의 관심도는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고 일전에 이 정도 이상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고점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 매물 구간 뚫지 못했었던 구간을 그대로 부딪히면서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1차 목표가는 11,000원 중반대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가 13,000원대시잖아요. 아마 이제 꽤 오래 이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13,000원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는 11,000원 중반대에서 이 12,000원 구간,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까지 바로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 먼저 11,000원 중반대에서 12,000원 구간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1차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제이스텍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위에 워낙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쪽에서 뭐 바이오나 2차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고 2차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매수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이 정도 구간으로 한번 들어가 주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때 1차 목표가 11,500원 구간, 12,500원에서 12,000원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 뚫어주면 매수가 부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스텍 살펴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만원대 초반 정도 가격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초보 투자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이스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1시 40분 다가서고 있습니다. 860분 정도 함께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종목들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도로시 유라님께서 네. 성함이 유라인가 봐요. 대창단조 올려주셨는데요. 6,725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 대창단조 많이 밀려요. 그러게요. 오늘 많이 밀리네요. 오늘 많이 밀리고 오늘 하락한 수준이 거의 연저점 수준입니다. 네. 제일 좋았을 때가 9,700원. 제일 안 좋았을 때 지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흐름인데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5%의 하락.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창단조입니다. 뭐 건설기계 쪽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나 뭐 중장비, 그다음에 뭐 농기계 등등 해서 이제 건설기계 쪽에 주로 이제 단조품을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해외 쪽으로도 지금 매출 분야를 계속해서 조금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연말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은 분명하게 이제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건설 기계 업황 자체가 이제 또 다음 달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우디 메움시트 관련된 부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에 이제 10대 그룹 총수와 함께 사우디를 다녀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최근에 수급이 조금 메말라 있었던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이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은 이슈가 없으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점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저점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5,96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7,1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이 업황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목을 받기는 힘든 업황이죠. 다만 이제 다음 달에 그나마
기대할 만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켜주는 한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적 흐름 또한 지금 이제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잡아주는지를 먼저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저는 7,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이 7,000원 초반대 구간에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7,1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7,100원으로 두고 이 구간 뚫어주면 7,500-600원 정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저점인 5,960원 이탈 시에 마찬가지로 정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창 단조 손절가 5,96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7,100원인데요. 바닥을 잘 잡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목표가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 앱으로 들어오시면요. 점 상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하시면 이렇게 이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집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촐싹촐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 저희 담당 PD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저 친구 왜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저 흰머리 누굽니까? 이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좀 혼란스러운 친구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지금 종목 상담이 잘 된다라는 거. 그렇죠. 예. 저렇게 그냥 계속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네요. 더 정신없겠는데. 안정적으로 종목 진단을 딱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기다리면서 잠시만요. 러브쏘기님께서 하체도 만들어달래요. 하체는 뭐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얼굴이 중요해서 손은 왜 저기 있는 거죠? 저게 궁금하네. 뭔가 저게 표현할 때 필요한 것만 딱딱딱 잘라가지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악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점점 근데 많아지는 건 제 착각인가요?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그러게요. 아까 전에 노란 머리랑 초록색 머리 없었었는데. 이거 좀 신기합니다. 예. 조마가 가득 찰 것 같네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윤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동국제약을 보겠습니다. 자, 17,000원에 10%. 현재 주가 15,000원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자, 그리고 어제장이었나요? 길게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장중에 16,000원 넘어서까지 쭉 가나 싶다가 장이 좀 부진해서 그런지 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밑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희정님, 주가도 마음도 우울하게 여기까지 부슬부슬. 안녕하세요, 앵커님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가망이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그렇죠. 일단 뭐 저점 대비해서는 슬슬 뭐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던 걸 돌려나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동국제약은 어떻습니까?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었죠. 전립성 비대증 복합제 이 계량신약 DKF313에 대해서 임상 3상 효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보통 임상 3상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품목 허가를 받고 발매를 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6년간의 이제 또 국내 독점권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이번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긍정적인 이 효과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을 해마다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제약사나 뭐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적지가 않죠. 이제 적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래도 해마다 이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3분기부터도 이제 실적 회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제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명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문제는 지금 시장이 워낙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지켜주지를 못하고 어제 반응이 나온 물량을 그대로 다
뱉어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국제약이 조금 더 좋은 상승을 보여줬으려면 조금 더 이제 양봉을 지켜주면서 물량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어제 올렸다가 그대로 물량을 다 빼버렸죠. 아마 한동안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고 임상 3상도 이제 통과해준 만큼 오픈머커가 받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닥을 뚫어주지만 않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14,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 지금 시장도 분명하게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시장의 악재를 많이 반영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이 반영했고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000 초반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지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국제약이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처럼 이렇게 이제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물량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보다는 예전에 이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양봉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이 나타나 줄 때, 이러한 구간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동국제약은 지금 현재 이 물량을 어제 좀 뱉어낸 상태에서 좋은 이야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국제약 살펴드렸습니다. 빠져나오는 이 탈출 전략을 살펴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3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세계적인 특수부대 중 가장 빨리 창립된 곳은 어디일지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그렇죠. 예. 참 유명한 곳들인데 과연 각 나라를 대표할 만한 특수부대죠? 그럼요. 3위가 어딜지 알아보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미국의 네이비 시리우스입니다. 의외네요. 와, 1962년도 창립으로 돼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이 특수부대가 더 깊이. 전통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1, 2위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결입니다. UDT 대 SAS.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동안 또 한번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파란 사막님께서 예. 그만 안 할 거죠? 안 할게 오늘. 예. 예. 농심 보겠습니다. 네. 요즘 농심이 라면 값에 좀 타격을 받나 했더니 과자로 또 일어섭니다. 네. 이거 시중에서 너무 잘 팔려가지고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홍보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거 전설의 과자가 요즘 전설의 과자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43만 7천 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8%. 오늘 시장에 이렇게 이번 주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농심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시장을 역행해요. 5.2%로 강하게 올라가면서 수익권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5.24%나 갑니다. 아주 좋아요.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농심 지금 장중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농심 어떻습니까? 네, 일단 농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과자 굉장히 인기가 많죠. 물론 이제 최근에 물량이 조금 이제 풀리고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핫한 과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은 형성을 한 것 같고 최근에 라면값 인하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 국내에 이제 뭐 식품이라든지 뭐 음식료 쪽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제품 가격들이 또 다 인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라면 제품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 수출액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농심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이러한 이제 이 흐름을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또 시장 방어주로 활약을 할 수가 있죠. 음식료 쪽은 일반적으로 또 이제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방어하는 성격의 이러한 이제 이 종목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수급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고 있죠. 윗꼬리를 그리는 이유 자체가 앞선 구간에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이 매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은 이전 고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까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47만 원 구간으로 설정을 드리고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더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7만 원 근처 구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워낙에 지금의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돌파해 주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파란 사막님의 농심이라는 종목. 지금 뭐 살짝의 윗꼬리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47만 원 돌파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 주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레이키쇼 주제죠. 특수부대 가장 빨리 창립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1, 2위와 2위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와 2위입니다. 1위는 영국이었군요. 영국의 SAS가 1941년도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UDT가 1955년도입니다. 참 역사 깊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UDT, 또 각 나라에 또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딱딱딱 그렇죠. 있다는 거. 네, 이거 또 중국계 제일 저는 인상 깊네요. 설표도 이렇게. 참 든든한 특수부대들인데 그러게요. 네. 이 저희 토마토 TV가 여러분 수익률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증시 특수부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MT였대, TMT. TNT? 뭔가 폭탄 같은 느낌이 그런 들고요. 거 TNT네군요. 예. 자, 아무쪼록 저희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1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이쯤에서 또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고맙습니다.